드디어 돌아온 내 차례. 자, let's get it. 저의 커밍아웃의 역사는 저는 일단 사전 지식을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.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가지고 계획을 쫘라락 여러 안을 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상황에 맞춰가면서 계획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. 굉장히 어렸을 때 나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대학교 때 와서 나는 레즈비언이구나 라고 정체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약간 커밍아웃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국내 인식 같은 걸 보면서 섣부르게 하는 건 좋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그 기본 룰을 정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것, 두 번째 거리가 좀 있을 것, 그러니까 독립을 했을 것,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으로 내가 안정이 되어 있을 것. 국내외 사례, 커밍아웃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를 보호하는 거고 커밍아웃이라는 게 이제 특히 가족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도박이죠. 네,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런 최악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나 스스로 일단은 서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베이직 룰을 정했고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게 29이었어요. 그때부터 이제 그 업데이트된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어떤 게 현명한 커밍아웃인가, 커밍아웃 후기는 어떤가, 그리고 커밍아웃 워크숍 같은 데도 가가지고 커밍아웃을 받으신 부모님은 심경이 어땠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 이런 거를 막 수집했어요. 그리고 좋은 시청각 보조제들도 막 구하고 그래서 이게 자 이제 가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하기 전에 일단 오빠한테 커밍아웃을 먼저 했어요. 왜냐면 가족 중에 내 아군이 한 명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서. 왜냐면 커밍아웃을 부모님한테 하면 분명히 나랑 말 섞이는 껄끄러울 테고 근데 그때 좋은 긍정적인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최측근이 필요했거든. 그래서 오빠한테 먼저 저희 집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근데 이제 오빠한테 계속 뭐 게이 커뮤니티가 어떻고 뭐 저 사람들도 막 어떻게 살고 있고 막 계속 홍석천 씨 나오는 거 보여주면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오빠 내가 할 말이 있어. 자, 나는 레즈비언이야. 근데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빠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데 오빠가 그래 알았어 끝이더라고요. 네,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라고 하면서 또 그때 토론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하면서 또 일장연설을 했더니 알았어 네가 일단 판단해봐 알았어 하면서 일단 넘어갔어요. 근데 그 뒤에도 왜냐면 오빠는 나의 든든한 아군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빠한테도 계속 이제 시청자 교보제를 주입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할 거고 막 플랜을 공유하면서 채찍이 만들었지. 그래. 일단은 그래서 제가 디데이로 정한 건 아버지 환갑여행. 왜냐면 그때가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오빠랑 내가 같이 이제 싱글로서 갈 수 있는 마지막일 거라고 예상도 했고 왜냐면 그 다음에 오빠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든 할 것 같아서 지금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괌에 가기 전에 저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각각 쓰고 편지 내용을 짧게 줄이면 또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고 엄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엄마 딸이어서 너무 행복했다. 근데 제가 사실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.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지금에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레즈비언이다. 그렇지만 엄마나 아빠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고 말하는 게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고 나는 지금 내가 레즈비언으로서 너무 행복하다.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다.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용기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막 편지를 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커밍아웃 워크숍에서 받은 그
감정의 변화 단계. 처음에는 화가 날 거고, 그 다음에 부정을 할 거고, 그게 이렇게 몇 번 지속되다가 약간 체념의 상태가 올 거다. 그때까지 잘 버텨라. 그런,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거고,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팜플렛 같은 거. 그리고 이제 밥 얘기도 를 이제 USB에 꽂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2 패키지를 가지고 괌에 갔어. 가서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엄마 아빠 캐리어에 샥 넣어놓고 인천공항에서 엄마 아빠 내가 캐리어에 중요한 걸 넣어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라 하고 집을 샥 도망쳤지. 이게 되게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커밍아웃 워크숍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커밍아웃을 그냥 딱 면전에서 당하면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딱 큰 정보가 충격으로 다가와서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잘 듣고 있니? 그렇지 않. 이 말도 그때 했었잖아. 그렇지 않은데 아이한테 상처가 될 말을 하게 된다.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후회스럽다. 그래서 편지가 현명한 것 같고 좀 그리고 이제 생각할 시간을 부모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었어. 일주일하고 반절 있다가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 꾸러미는 잘 봤어. 잘 봤는데 엄마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엄마 알겠어. 그래도 봐줘서 고마워. 아빠도 봤어? 그랬더니 아빠도 봤어. 아빠는 아직도 아무 말 없으시네 라고 하고 또 이제 평소처럼 이제 수다 떨고 뭐 여신이 네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냐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엄마 근데 지켜봐줘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. 나는 이제 나는 갈등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쫄고 그리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약간 앞으로 내가 증명할게 라는 마인드였어가지고 지켜봐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 지금 행복해 라고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지금은 너무 네 여기서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커밍아웃은 머스트는 아닙니다. 그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나부터 행복해야 옆 사람도 행복하고 커밍아웃을 해도 행복하고 그치. 안 해도 행복합니다.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멘탈. 우리의 그 커밍아웃 스토리는 네. 약간- 참고만 하시되 본받침 말자. 둘 중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다. 잠시만요. 아유 왜 이래요? 참.